인터뷰요? 네. 네. 그냥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제가 알아서 잘 이쁘게. 네. 도착해가지고 오전에 이제 다이빙을 했는데 일어나자마자 준비해가지고 후다닥 갔죠. 보통 도착했으면 숙소 한 2시 정도에 도착하시지 않았어요? 그렇죠. 새벽에 도착해가지고 그 길로 또 자고 공항에서 자고 비행기에서 자고 근데 시끄러워서 자지도 못하고 새벽에 도착한 다음에 또 좀 잠자리도 바뀌고 하니까 잠도 좀 설치고. 그죠. 잠도 거의 못 자죠. 네. 정말 피곤해 쩔어서 잠깐 자는 게 다죠. 이미 긴장이 이빠이 된 상태라서 네. 이제 여차저차 맞아. 일어나가지고 이제 갔습니다. 근데 처음이다 보니까 바다가 형님 첫 바다였죠. 바다에서 뭐 하는 거는 실제로 뭐 이렇게 스노클링 이런 거 말고 조리도 약간 있고 울렁울렁대고 짠물도 막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미 좀 멘탈이 나간 상태였어요. 예. 그래가지고 보통은 제가 이제 그 다이빙 하기 전에 스노클 물고 머리 집어넣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니게 또 갑자기 그냥 스노클 빼고 하늘 보면서 좀 이렇게 해가지고 준비 호흡을 하다가 또 들어가니까 말려가지고 중간에 실패도 좀 하고 생전 안 하던 대로 하니까 내려가다가 마스크 물 차오르고 막 이래가지고 뻘짓 많이 했습니다. 울렁거리고 진짜. 바다 어떠셨어요? 네. 바다 힘들었습니다. 많이 힘들었어요. 엄살. 형님 수영장이랑 바다랑은 어떤 식으로 달랐어요? 형님이 느꼈을 때. 형님 첫 바다 갔다 왔으니까. 일단 담수하고 해수 차이면은 이제 물이 짜고 안 짜고잖아요. 그리고 그게 1번이고 짜고 안 짜고가 크더라고요. 계속 담수맛만 보다가 해수맛 보니까 짜니까 입안에 그 짠물 들어오면서 심한 경우에는 이제 패닉도 올 수 있겠지만 멘탈이 그렇죠. 바사삭 멘탈 바사삭 됐습니다. 왜 이렇게 짜 그러면서 자꾸 신경 쓰게 되다 보니까 그렇죠. 평소에는 이런 짠맛을 전혀 느끼지 못했었는데. 네. 그거 있고 일단 이제 너울 울렁울렁 되니까 이제 스노클 안으로 이제 물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짠맛도 더해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처럼 멘탈 바사삭 되고. 그렇죠. 왜 수영장에서 이런 적이 없었는데 바다 오니까 자꾸 물이 들어오지? 네, 그렇죠. 그런 얘기가 있구나. 네.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은 이게 왜냐면 이제 가서 있으면은 그게 당연하니까 짜다 소리를 안 했어 우리가. 바다니까 짜지. 근데 처음 바다 경험하시는 분들은 아유 많이 놀라죠. 네. 그 다음에 또 형님이 몸으로 느꼈을 때 다른 거. 그 다음에 이제 물벼룩, 해파리 부유물 이런 것들 때문에 인중이 이렇게 막 쏘이고 깜짝 놀래가지고 엄청 따갑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제 거기서 이제 피부 트러블 생겨가지고 이렇게 빨갛게 부어오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알러지 많이 타시는 분들. 저는 이제 따끔하고 좀 있다 보니까 이제 괜찮아지는 것 같아서 여기서도 또 따끔하고 저기서도 따끔하고 크게 뭐 피부 트러블은 없었던 것 같아요. 다행이네. 네, 그런 거 있고 이제 그 다음은 조류 셌어요 그때? 하면서 빙글빙글 타고 내려가는데 빙글빙글 돌아요. 형님 빙글빙글 도셨어요? 이렇게 내려가는데 빙글빙글 돌았어요? 네. 혹시 날렸어요 줄이? 줄도 이렇게 반드 단계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날리죠. 크게 심한 조류는 아니었는데 그런 날이 있지. 이게 적응을 하기가 꽤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그치 맨날. 맞아. 그러니까 이게 내가 제대로 내려가고 있는 건가도 모르겠고 일렁일렁 되니까 이제 보통 그 딥탱크 안에서는 끝이 보이고 바닥이 보이고 사방이 이렇게 막혀 있으니까 거리가 어느 정도 가늠이 되는데 내려간다고 이제 눈 감고 핀질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려가고 있는 건가 안 내려가고 있는 건가 이게 감이 좀 잡기가 어렵죠. 다른 인물에 걸렸었던 거. 압박감 같은 거는. 압박감 같은 경우는 그 수압은 비슷했던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는 훨씬 더 뭐 밀도 차이도 있었겠지만은 아무래도 물은 같은 물이다. 그래서
크게 그 압박감 이런 거는 좀 큰 차이는 없었던 이게 다이빙을 오래 해서 그랬을 때야. 맞아. 보통은 민물에서 일반적으로요. 네. 일반적으로 딥스 바닥 36m를 찍었어요. 찍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바다를 데려가면은 정말 잘 가야 한 25m 가요. 잘 가야. 가야. 막상 할 때는 그 웜업 다이빙 한다고 10m에서 1분 이제 들어가기 전에 다이빙 플랜 얘기하잖아요. 10m에서 1분 행하고 올게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이빙 타임이 너무 안 나와. 네, 30초도 안 됐고 DR도 안 터졌고 이렇게 되니까 힘들고 네. 이렇게 막 오늘 워밍업을 몇 번 했어요? 웜업 다이브는 2번 했어요. 2번? 아니 3번 했죠. 3번? 3번 하니까 MDR 터지던가요? 그거 덜 터진 것 같아요. 중간에 이제 심박수도 한번 체크해봤는데 계속 80대, 70대, 후반 80대 계속 이렇게 되더라고요. 내려갔다 처음 내려갔다 오니까 70대 정도로 떨어지고 이제 원래 내려가면서 제가 이제 인도 풀장에서는 시계를 안 보고 시계도 없었을 뿐더러 다이빙도 없었을 뿐더러 내려가면서 체크를 안 하던 습관이 있다 보니까 안 하는 게 좋아요. 네, 그냥 내려가고 이제 끝이 보이니까 내려가면서 수영장 벽에 이제 다이빙 풀 벽에 10m, 20m 이렇게 떨어지니까 내려가면서 이렇게 체크를 하면 아 이때쯤이면은 마우스피를 뽑아야겠다. 이걸 멈추고 프리포를 타야겠다 이런 게 개념이 잡히는데 바다에서는 그냥 망망대해잖아 없잖아요. 그러니까 체크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렇죠. 고개대들을 저 같은 경우도 10m 알람 하나만 해놓거든요. 네. 10m 알람 해놓으면 이제 여기서 오리발 몇 번 차면은 뭐 마우스필하고 몇 번 하고 나서 속도 좀 붙이게 한 다음에 프리펄 타야겠구나 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 일단은 1차, 2차, 3차, 4차 패닉 막 이렇게 패닉이 짠물 막 스노클 물 들어오고 네. 조류 심하지 막 노을 꿀렁꿀렁하지 이런 게 다 복합적으로 멘탈을 흔들리게 하다 보니까 내려가면서 또 다이브폼도 확인을 해야 되고 알람 확인해야 되고 신경 써야 되는 게 많다 보니까 그런 거 너무 확인하면 안 좋은데 그냥 알람 딱 이거는 다이브 컴퓨터 손목에 찬 거는 보지 말고 네. 그냥 그 뒤에 알람용으로만 해놓은 거 그거 그냥 그 소리만 딱딱 듣고 하면 되고. 같이 가셨던 선생님은 이제 후드를 휘셔가지고 여기다가 넣으시더라고요. 본인 뒤에다 데다가. 넣는 게 네. 제일 편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지원해주신 중노보랑 MK2가 있었는데 일단은 네개디를 안 차기로 했으니 맞네. 얘만 빼가지고 머리에다가 중노볼 넣을까 하다가 그냥 MK2만 갖고 왔어요. 잘했어요. 걷다가 네, 빠뜨리면은 이제 맞아요. 물어줘야 많이 돼. 그렇게 해요. 많이 그렇게 빠져요. 이것만 딱 차고 내려갔죠. 네. 그 10m 알람은 듣고 이제 열심히 힘을 차보자. 힘 차보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고 가는데 이제 줄이 이렇게 앞에 있는데 이제 프리펄 타야지 하면서 이렇게 쭉 내려가는데 줄 내려가는 속도가 너무 느린 너무 것 느린 같아요. 거예요. 네. 뭔가 핀이 너무 덜 찼나? 네. 많이 안 찼나? 그래서 한 5번을 더 쳤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프리펄 타고 네, 그렇게 하면서 내려가면서 이제 마우스를 뽑아야 되겠다 하면서 마우스를 뽑고 그 다음에 풀로 뽑은 다음에 이제 한 30m쯤 되겠지 하고 한 절반 정도 마지막 뽑고 그러면서 이제 내려갔죠. 몇 번 트라이 하셨죠? 워밍업까지 포함해서 총 웜업 다이브 MDR 하면서 3번 하고 3번. 그 다음에 프리멀 CWT 바로 먼저 CWT CWT면 됐어요. 본다이빙으로 먼저 하고 거기서 이제 42m 찍고 그 다음에 이제 프리멀전을 하는데 내려가면서 이제 마스크에 물이 차는 거예요. 네. 마스크에 물이 차가지고 다시 올라오고 몇 미터 정도에서 올라왔어요? 25m. 25m. 짜증나. 저는 다행이다. 차라리 깊이 가서 힘든 것보다 맞아. 조금 바로 올라와 버린 게 나아요. 15m, 20m 뭐 그 언저리였어요. 그래서 올라오고
그다음에 다시 이제 준비 오고 한 다음에 프리멀전 해가지고 41m, 31.3m 그 정도. 그러면 총 6번 다이빙 하는 거예요? 예, 6번, 7번 다이빙 했어요. 깔끔하다. 진짜 깔끔하다. 진짜 깔끔하다. 마스크 물 들어왔을 때가 아마 제가 평소에 고개 숙이고 스노클로 준비 호흡을 하는데 그때 누워서 했었나? 아니면은 한 번 더 했던 게 프리멀전 하다가 무고도 한 20m 내려가다가 올라왔던 게 그러니까 6번, 7번 얘기하셨잖아요. 그 중에 한 번 실패해가지고 프리멀전 하다가 실패해가지고 올라왔을 때가 있었을 거예요. 우왕좌왕해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또 줄 당기잖아요. 프리멀전 하다가. 아, 네. 줄 당기는데 처음에 이제 웜업 다이브 하면서 줄을 당기는데 가슴이 끌려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많은 제자리 경험을 안 해보셨겠구나. 진짜 열받아요. 웨이트가 끌려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네. 아 이거 아닌데 분명히 천천히 쓱 하고 잡아당겨야 되는데 힘으로 당기면은 끌어올라가지고. 벽에 앵커가 있어가지고 이제 네. 인도 같은 경우는 쭉 잡아당겨 그냥 힘으로만 잡아당겨도 되니까. 우리 세 개 다 깔게요. 네? 안 되니까 아 그것도 거기서 또 멘탈 바사삭돼. 맞아요. 어떡하냐 이거. 처음 하는 사람들이 겪어야 될 거 그냥 다 겪었고 똑같이. 그러니까. 이걸 근데 평소에 당기는 것처럼 쑥쑥 내려가서 빨리 내려가는데 이게 완급 조절에 잡아당길 때 완급 조절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게 천천히 내려가면은 한 3번 쭉 당기면은 10m 내려갈 거를 천천히 가야 한 되니까. 5번 네. 그러면서 이제 그때도 이제 멘탈 바사삭돼. 맞아. 멘붕 와죠. 멘붕. 왜냐면 이런 이야기를 그 우리 바텀 끌어올리는 거 있잖아. 나. 하다가 막 누구한테 해준다라고 해줘야지. 또 뭐로 누군가 간다고 하면 해줘야지라고 해도 그냥 당연히 그런 거니까 하고 잊어버려. 40m에서 올라올 때는 어땠어요? 이미 내려가면서 멘붕이 한번 왔다 보니 여러 번 왔다 보니까 리콜도 잡으면서 이제 프리콜 타면서 끄고 가면서 바닥까지 왔어. 수시로 한 5-6번씩 체크하면서 보고 40m 알람을 해놨었잖아요. 울릴 때가 됐는데 왜 안 울리지? 보니까 27m야. 더 내려가야 되네. 하면서 내려가는데 네, 다 왔나? 띡 울리니까 다 왔나 보다. 근데 혹시 모르니까 좀 더 내려가 보자. 이거 해야 돼. 네, 1초, 2초 하고 쓱 이렇게 저은 다음에 발음선 한 다음에 올라올 때는 눈 감고 올라왔죠. 이제 보면서 올라와야 되는데 이제 거의 다 올라왔을 때쯤에 15m 그때부터 눈을 뜨는데 환해지니까. 네, 환해지니까 올라오면서 몸이 이렇게 휘청휘청 조류 때문에 앞에서 네. 그 중간에 한 번씩 눈 뜨고 보면은 라인이 있고 제가 이렇게 반듯하게 이렇게 수평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돌면서 올라온다든가 힘들어서. 아니면 꺾여서 올라온다든가 맞아. 이렇게 되더라고요. 전날 잠도 제대로 못 잤지. 또 창을 한번 비워야 되는데 숙변도 못 해가지고 걸려있지. 그러니까 바다에서 하셨었는데 왜? 형님이 이번에 갔다 온 수심 왜 그러냐면은 어땠는지, 뭐가 부족했었던 것 같고 뭘 어떻게 했으면 좋았을 것 같고. 앞서 그 말한 것처럼 처음에 바다를 처음 접하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멘탈이 좀 많이 나갔었던 거. 어떤 점에 대해서 어떤 것들 때문에 멘탈이 나갔죠? 짠물, 너울, 조류 이 세 가지가 가장 컸고 압박감도 조금 있었고, 예. 그리고 보통 그 딥풀에서 민물 그 풀장에서 할 때는 랜야드라는 거에 대해서 또 다이브컴도 없었다 보니까 이제 그 이상 그 외의 장비들을 차고 그런 걸 의식하는 것 때문에
좀 익숙하지 않으니까. 신경 쓰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라든가 아니면은 의식이 많이 가다 보니까 평소 때와 다르게 조금씩 좀 많이 흔들렸었던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40m 트라이 하는 분들한테 어떤 거 해주고 싶은, 형님이 최근에 갔다 온 경험자니까 어떤 거를 좀 신경 쓰면 좋을 것 같다, 어떤 부분 조심해라 해야, 그런 것들 있어요? 네, 있죠.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게 평소에 안 하던 거 하지 말라. 맞죠. 평소에 안 하던 거. 평소에 그 스노클 물고 이렇게 해가지고 준비 호흡을 했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의식하고 멘탈이 좀 멘탈을 못 잡다 보니까 안 하던 준비 호흡을 수면 위로 하다 보니까 짬물을 계속 먹고 이러다 보니까 제대로 퍼포먼스를 못 냈었던 것 같아요. 뭐 바닥까지 갈 수도 있었지만은 최대한 다이빙 보수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처음 찍는 수심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 안전 관련 부분도 있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그 최대 한계 내에서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평정심을 잃지 마라가 가장 바뀐 환경에 대해서. 근데 그게 쉽사리 되지는 않잖아요. 물론 바다가- 내기도 하고. 바다가 엄청 잔잔했다 하면 모를까. 처음에 입수했을 때는 그나마 조금 잔잔했었는데 또 수시로 바다 환경이 바뀌니까 그런 것도 있고, 수온 약층이라든 것도 있고, 조류도 있고, 주변에 뻥 뚫린 그런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최대한 안 흔들려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수심을 내려가면서 어떤 거 신경 쓰면은 다음에 또 40m 도전하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가 혹시 있나요? 내려갈 때, 올라갈 때 뭘 신경 쓰면 좋겠다. 기술적으로 뭐 기술적이 됐든 뭐 심리적인 거가 됐든 뭐 모든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뭐 준비호흡, 최종호흡 하는 거는 평상시에 하던 그 기술 부분은 쭉 가져가고, 내려가면서 부가적으로 했던 거, 기존에 했었던 방식에서 크게 틀을 깨지 않는 선에서, 내가 처음에 덕다이브 해가지고 CWT로 예를 들어서 내려간다면은 덕다이브를 해가지고 내려가면은 이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핀지를 천천히 하면서 내려가는데, 너무 세게 불지도 않고 너무 약하게 불지도 않고 평소에 하는 방법으로 쭉 하고 내려가면서 평정심 가지고 천천히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프리폴 타면서 순차적으로 자기가 해야 되는 걸 잘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다이빙 계획을 세우라는 이야기죠. 네, 그렇죠. 몇 미터에서 뭘 할 거고 몇 미터에서 뭘 할 거고. 그리고 뭐 내려가면서 압박감이나 뭐 턴할 때 불편하던 거, 그런 건 혹시 뭐 없나요? 압박감 같은 경우는 마지막 다 와가지고 제가 이미 조금 평정심을 잃은 상황에서 이퀄은 오른쪽이 됐는데 왼쪽이 좀 덜 된 것 같았는데, 여기서 그때 이제 40m가 거의 다 와가니까 뽑아 올릴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귀가 이렇게 많이 눌리는 느낌이 돼서 일단은 그 40m는 딱 넘어갔는데, 거기서 턴을 너무 급작하게 한 그런 느낌도 좀 있었고, 그러니까 충분히 이퀄에 대해서 신경을 쓰면서 평정심은 항상 가지고 가고, 그렇게 하면서 이퀄 신경 쓰고 턴하고, 그래서 올라올 때도 너무 서두르지 말고, 그리고 턱 당기고, 항상 옹습이 강조했던 올라가다 그러면 바로 다쳐. 스키즈 오니까 그런 거라든가, 기본에 항상 트레이너님이나 강사님들이 그 알려주신 그런 기본기에 충실하고 알려주신 그 다이빙 플랜을 머릿속에서 되새기면서 차분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그게 조금씩 덜 지켜졌다는 느낌? 그래서 그 40m에서 턴을 할 때
보통 이제 우리가 제일 많이 수심 탈 때 가장 많이 다치는 부분들이 고개를 들거나 턴할 때 고개를 들거나 턴하는 자세가 안 좋아서 뭐 패스키즈, 기도스키즈 이렇게 대부분 거기에서 턴할 때 다쳐요. 근데 턴한 다음에 딱 올라오려고 하면은 다리가 무겁거든요. 젖산 때문에 우리가 혈액 이동이죠. 네. 그때 느낌은 어땠어요? 턴할 때 나름 의식한다고 그 몸을 크게 활처럼 구부리거나 확 그 급작한 움직임을 안 하려고 노력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리도 이렇게 벌리지 않고 최대한 이렇게 자연스럽게 둥글게 말면서 큰 움직임은 피하면서 자연스럽게 턴하려고 했었는데 올라오면서 다리가 무거운 느낌이 있더라고요. 젖산이 쌓여있다 보니까. 우리 딥스 바닥 갔을 때랑 바다에서 갔다 왔을 때랑 젖산이 쌓이는 뭐 강도는 차이가 많이 나요. 차이가 많이 네. 나죠. 올라갈 때 굉장히 뻑뻑하더라고요. 어떤 장단점. 뻑뻑했을 때 느낌이 어떤 식으로 뻑뻑했는지 예를 들어서. 보통 다리 모래주머니가 보통 1kg씩 차여 있다고 보면은 일단 다이빙 풀에서 인도어 풀에서 그랬다고 하면은 바다는 2kg, 3kg 훨씬 더 그 가중되는 다리 무게가 많이 무거워지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올라가다 보면은. 프리폴 탈 때는 어떠셨어요? 프리폴 탈 때도 일단 기본적으로 조류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몸이 반드시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이렇게 된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된다든가 라인 타서 제대로 내려가고 있나 그런 것도 중간중간에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좀 미진했었던 것 같고. 네. 프리폴을 몇 미터부터 타셨죠? 형님은? 20m 조금 넘었을 때부터 해서 20에서 25m 정도에 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래야 속도가 좀 붙기 시작할 거예요. 프리폴 속도가. 생각보다 이렇게 라인이 이렇게 쭉 가면서 올라가는 속도가 느리니까 처음에는 15m에서 잠깐 탄다고 했는데 빨리 안 내려가니까 천천히 내려가니까 핀질 좀 더 하고 그래서 25m부터 이렇게 본격적으로 프리폴 자세 만들어가지고 내려갔던 걸로. 줄을 제대로 안 보면은 일단은 줄이랑 밀착돼야 되는 거 하나. 그리고 줄을 제대로 안 보면은 좀 제대로 집중이 안 될 것 같다. 그리고 제대로 캐치를 못 할 것 같다. 내가 잘 타고 있나, 잘 내려가고 있나.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수면에서 내려가기 전에 이제 릴렉스 하면서 랜야드 하강 로프에 랜야드 걸고 바닥을 보고 있으면 바닥이 안 보이잖아요. 네. 그때 느낌은 어땠어요? 뭐 아무렇지 않나? 기존의 환경하고는 훨씬 다르다 보니까 그래도 뭐 인도 풀에서는 바닥이 보이고 캄캄해도 바닥은 보이는데 그냥 어비스라고 하죠. 그 심연의 구덩이 그냥 점점 밝아지면서 그냥 새까맣게 보이니까 빨려 들어간다는 느낌? 저기 어떻게 내려가지? 그래도 뭐 가는 데까지 갔다가 턴하면 되겠지 이런 느낌으로 좀 마음도 다잡고 이랬는데 확실히 환경이 바뀌고 이러니까 제대로 그 마인드 컨트롤 하기가 어려웠죠. 그 턴 하실 때 바닥 보셨어요? 바닥이 자연스럽게 보여질 건데 정신없었습니다. 솔직히. 아마 이렇게 보통 내려가면은 쓱 내려가면서 이렇게 우리는 수면을 보면서 가죠. 발끝이나 뭐 수면 프리폴 타면서도 그냥 턴 할 때 되면은 그 순간 차례에 턴하면서 슉 돌면서 바닥을 보거든요. 그러면 바닥이 환해요. 네, 보여요. 그렇죠. 네. 신기하죠. 저는 그게 진짜 신기했었거든요. 사람 눈이 이제 어두운데 암수능 이런 것 때문에 그 어두운데 또 눈이 동공 커지면서 어두운데 적응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보였던 게 지금 제 기억으로는 끝자락에 달려있던 그 웨이트 8kg짜리 웨이트하고 캔디볼 조금만 더 가면은 3초만 더 참으면은 바닥까지 갈 수 있겠는데 그리고 그
절벽지대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고 네. 저희 부위가 이렇게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턴하는 데는 여기였고 네. 끝자락은 여기였고 절벽은 이렇게 돼 있었다 보니까 잠깐이나마 봤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진짜 신기했거든요. 내려가니까 환해졌네. 응. 위에서 볼 때는 바닥도 안 보이고 그렇게 시커맸었는데 막상 내려가니까 환해지면서 보이네? 이게 진짜 신기했었거든요. 처음에 이제. 그리고 나서 보이고 나서 아 이제 올라가야지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언제 더 올라가냐 다리 무거워 하면서 이렇게 하죠. 아 그럼 프리멀전 먼저 했잖아요. 아니요 CWT 먼저 했죠. CWT를 먼저 하고 그 다음 41 프리멀전인가요? 42 CWT가 프리멀전? 40이고 프리멀전이 41일 겁니다. 예. 프리멀전 CWT에서 프리멀전으로 바꿀 때까지 대기했던 시간 얼마나 있다가 다시 들어갔어요? CWT에서 프리멀전까지 한 20분 넘게 그렇죠. 소요됐던 거예요. 중간에 또 프리멀전 한다가 렛냐도 꼬여서 한번 올라갔고 또 내려가다가 그 뭐지 마스크를 제대로 안 짰다 보니까 여기 물이 이렇게 쭉 차올라가지고 한 20m 가량, 25m 가량 그 사이에서 또 턴해가지고 올라오고. 뭐 또 해주실 이야기 있나요? 바다는 또 다른 환경입니다. 예. 그래도 잘 마인드셋을 잘하고 컨트롤 해가지고 평상시 하던 것처럼 멘탈 싸움이라고 하잖아요. 프리다이빙 자체가. 맞아요. 예. 아니 근데 바다 가서 그거 처음 수심 탈 때 그거 잡기가 힘들다니까요. 일단 패닉이에요. 딱 보면 뭐 토하는 분들도 계시고 뭐 물배룩이나 그 해파리 부유물 때문에 막 피부 막 쏘여가지고 간지러움이나 막 그런 것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만반에 최대한 자기가 갖출 수 있는 준비는 최대한 안전하게 다 갖추고 나서 그런 다음에 마인드셋 해가지고 내려가면은 예, 성과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이게 다 몸쌤 아닙니다. 이거는 사실 진짜 그래. 그런 거 있죠. 우리가 뭐 강사 과정을 하거나 교육을 해보거나 하다 보면은 잘하는 사람들은 그냥 잘해요. 그 잘하는 사람들은 그냥 본인이 잘해서 갔다 온 거예요. 뭐 알려준 팁들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그 사람이 잘해야 하니까 가는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이제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이제 차근차근 하나씩 만들어 가면서 하는 거고. 그래도 피지컬이 어느 정도 된다든가 아니면은 뭐 저같이 수영을 오래 했다든가 이러면서 기본 소양을 갖춘 사람이더라도 프리다이빙이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다른 분야죠. 교집합은 있을 수 있지만은 또 거기에서 요구하는 스킬이라든가 그런 게 또 따로 있다 보니까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더라도 용쌤 같은 트레이너분들이 다듬어줘야지. 원석인데 아니 그거는 갔다 온 건 형님이 그렇게 해가지고 가는 게 예. 형님이 잘 해서 잘 갔다 온 거예요. 네, 아니죠. 고생하셨습니다. 네. 끝! 그래 다행이다. 뭐야? 그 뭐지? 로고도 거기서 있을까요? 네, 잠깐만. 찍어야 돼? 아니 사람들 이상하다니까. 이런 거 들으면서도 구독이랑 좋아요를 안 누르고 하니까